자, 여러분들이 현상을 끝냈으면 완성된 필름을 갖고 이제는 인화, 즉 종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진을 다시 한번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원본 필름이 대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도도 다시 맞추고요. 뭐 이렇게 확대 축소도 좀 하면서, 그리고 초점도 다시 맞추고 노출도 맞추고. 그래서 어디에다 찍는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이 지금 인화지라서 밝은 빛 아래 열어드리지 못하는데요. 이 안에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 특수한 종이에다가 이 빛을 쐬서 적당한 노출을 주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 사진이 되게 됩니다. 장비가 아까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대기가 필요합니다. 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불을 켜면은 그 시간만큼 불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렌즈들을 통과하면은 이 필름 트레이에다 필름을 집어넣어서 이 중간에다가 껴주면은 이 아래쪽에 렌즈가 들어있거든요. 렌즈에 의해서 아래쪽에 상이 맺게 됩니다. 빛이 있고 원본 대상이 있고 그리고 렌즈가 있고, 렌즈에는 이 링을 돌리면은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리개도 같이 있습니다. 확대기를 쓸 때 부수 기자재들도 좀 있습니다. 뽁뽁이 필름에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필름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 먼지마저도 확대가 돼요. 도화지 같은 인화지를 아래다 넣고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이젤. 돋보기는 포커스를 이젤 위에 맞췄을 때 좀 자세히 안 보일 때 이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요 정확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확대기 양옆에는 붉은 빛의 등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세이프티 라이트, 우리나라에서는 암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은 나중에 인화지를 꺼내놓고 이 빛을 쐬도 인화지가 반응을 안 합니다. 인화지를 일부러 붉은색에 둔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불빛 아래서 우리는 확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그 전에 약품 준비를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 약품이 필요한 건 똑같아요. 현상, 중간정지, 정착. 이 세 개의 단계를 필름과 같이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현상액은 인화지 전용 현상액인 일포드 PQ 유니버셜이라는 약품을 쓸 거고요. 얘는 1대 9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인화지용 현상액입니다. 온도 20도에 맞춰서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정착액은 코닥의 인디케이터 스탑베스를 사용할 겁니다. 아까 썼던 용액이랑 농도도 같아요. 정착액은 일포드 랩드 픽서를 쓸 건데 농도를 좀 다르게 쓸 거예요. 1대 9로 희석해서 안전하게 2분 이상 약품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도는 똑같습니다. 약품을 쓸 때 좀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장갑을 쓰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맨날 벗었다 벗겼다가. 그래서 절대로 약품을 손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집게를 사용해서 인화지를 만지는 겁니다. 즉 약품에 들어갈 때 이 집게만 사용하는 겁니다. 약품끼리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놓을 거예요. 현상 파란색, 중간정 흰색, 정착에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품의 집게는 그 약품에서만 쓰게, 옆으로 옮긴다면은 그냥 인화지를 이렇게 내려놓는 방식으로만 쓸 겁니다. 현상에게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약품 온도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약품 온도를 맞추려고 아까 같이 중탕 방식으로 이 겉에다가도 20도의 물을 맞춰놓고 안에 약품 온도도 20도로 맞춰서 약품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시켜 줄 겁니다. 확대기는 일단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 필름 캐리어에다가 우리 촬영 대상인 필름을 끼워 넣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캐리어를 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 레버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뺀 다음에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넣으실 때는요, 꼭 넣고 나서 얘를 다시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떠 있게 돼요. 얘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면은 여기에 필름을 놓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빼서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 필름 겉에 테두리에 있는 숫자나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 방향이 앞면입니다. 그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또는 이 반짝거리는 면이 위로 올라오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놓게 되면 나중에 확대기에서 상이 위아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위가 아래로, 아래가 위로 가게 이렇게 놓고요. 위치는 정확히 안 맞추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미지가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 정확히 맞게, 막 프레임과 프레임 중간이 겹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먼지를 떨어주시는 거예요. 먼지는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확대했을 때도 먼지가 없이 인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캐리어 원래 위치에다 넣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확대기의 위아래를 크게 조절하면서 우리 전체 아래 투사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뒤쪽에 있는 이 나사, 노란 나사를 풀르고요. 앞쪽으로 당기면 풀러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초점 조정 나사는 양쪽에 있는 이 동그란 아래쪽 나사입니다. 이 아래쪽 나사를 돌리면은 이 벨로우즈라고 불리는 주름관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초점이 맞게 돼요. 렌즈의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개가 줄어들고 늘어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수치가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어두워지면 이 수치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열렸을 때가 2.8이라는 걸 기억하고 조리개 수치 하나당 중간 단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에서 4까지 갈 때 딸깍 2번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걸리는 걸 봐서 2.8에서 하나 둘 4구나 하나 둘 5.6이구나 하나 둘 8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두울 때는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차라리 숫자를 세면서 결정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조리개까지 됐으면 이제 타이머를 보죠. 타이머는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즉 램프가 켜졌다가 꺼지는 그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요령을 알면 좋은데요. 이게 메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위치를 켜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점을 맞추거나 구도를 보시기 위해선 맨 아래 왼쪽에 있는 버튼을 포커스로 돌려주시면은 계속 불이 들어와 있게 돼요. 네,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얘를 타이머로 돌리면 꺼집니다. 대신에 타이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맞추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만큼 켜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초 단위, 1초 단위, 0.1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0초로 맞춘 다음에요. 1초 단위를 1초, 2초, 3초 맞춰놓고 한번 틀어보면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하나, 둘, 셋, 넷 3초 만에 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필름 캐리어에다가 필름을 껴놨고요. 아래쪽에 이젤을 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있어서 타이머로 시간 조절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좌우에 불을 꺼도 붉은 빛이 나오는 암등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불을 끄고요. 진짜 확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일은 이 타이머의 버튼을 포커스로 돌려보는 겁니다. 한번 켜볼게요. 뭔가 흐린 이미지가 나오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뒤에 있던 위아래를 조절하는 노란 나사를 풀고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춰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맺힌 걸 갖고 나중에 이 안에다 인화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진 찍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쓸 인화지, 지금은 8x10짜리 인화지를 쓸 거거든요. 8x10짜리 인화지에 맞게 테두리도 해놨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진의 구도를 다시 잡는 거예요.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하셔야 될 일이에요. 초점을 맞추실 때는요, 자세히 보면서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서요,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이미지 진짜 이미지를 보기도 하지만요, 이 질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필름의 은입자들이 아주 전면법 같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 선명한 원래의 이미지나 또는 이
필름이 갖고 있는 질감을 찾으시면 돼요. 네, 지금이에요. 오케이. 초점까지 맞았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랑 똑같습니다. 구도 맞췄고요. 초점도 맞췄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노출 맞추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근데 아쉽게도 확대기에는 노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5초로 한 번, 10초로 한 번, 15초로 한 번, 20초로 한 번, 25초로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인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화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인화하는 겁니다. 제가 꼼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장으로도 5장을 인화하는 방법.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확대기를 끄는 거예요. 자, 인화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인화지를 박스를 꺼내면요, 이 안에 이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고요.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종이 뭉치가 있어요. 네, 이 종이 뭉치 한 장이 인화지 한 장입니다. 네. 자, 이거를 아래쪽에다 넣어 놓고요. 자, 우리가 아까 초점을 맞출 때는 제일 밝은 2.8로 맞춰 놨어요. 그래서 저는 4, 5.6 쳐놓고 테스트 인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도 다 0초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1초짜리 버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노출을 5초간 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빨간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검은색 도화지나 박스 같은 걸로요. 이 화면에 전체 중에 한 5분의 1만 열어놓고 다시 5초를 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5초가 전체로 다 노출이 됐는데 한 번 더 노출된 데는 총 10초가 노출됐을 거고, 박스로 가려져 있는 데는 다 5초인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조금 열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계속 박스에 가려져 있는 곳은 계속 5초. 두 번째 노광된 데는 10초. 또 두 번 된 데는, 한 번 더 된 데는 15초. 이렇게 됐겠죠. 자, 한 칸 더 열어볼게요. 그리고 또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5초, 10초, 15초, 20초. 벌써 한 장 안에 여러 개의 노출이 되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살짝만 열고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즉 5초, 10초, 15초, 20초, 25초가 한 장에 골고루 노광이 됐습니다. 얘를 현상에서 인화를 해보면요, 그 중에서 최적의 수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 순간이 정말 멋있는 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인화지를 항상 약품에 담가가지고 반응을 시킬 건데요. 중요한 거는 골고루 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약품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뒤집어서 내려놓고 약품 집게로 눌러줍니다. 이쪽으로 놓으면요, 이 테두리만 먼저 약품이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잘 봐주세요. 한 손에 인화지 테두리만 잡은 인화지를 놓고요. 한 손은 집게를 들고, 자, 그리고 시계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1분 30초를 인화할 거기 때문에 한쪽 벽면에 있는 저 시계의 시작 시간을 보시고요. 자, 뒤집어 놓고 눌러줍니다. 자, 빨리 약품이 전체가 뒷면에도 다 닿도록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 필름하고 똑같이 얘도 교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잡고 흔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물에 떠있는 바트를 살살살살 흔들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 30초 지나면요, 얘를 뒤집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이미지가 나오네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죠?
자,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지가 나왔다고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 놓은 1분 30초를 지켜놓고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약품을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품이 흔들어지도록 잘 놓고요. 자, 시간이 되면은 시간을 보고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그렇지만 우리는 정해놓은 1분 30초가 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약품을 쪼르르 흐르도록 들어가지고 약품이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게 한 다음에 다음 중간 정지액에다가 인화질을 놓고 내려놔 주세요. 이 집게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게는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시고 중간 정지를 교반해 주는 건 중간 정지에서 쓰는 집게를 흔들어 주세요. 중간 정지는 약 30초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정지 30초가 끝나면은 또 약품을 쪼르르 흘려주시고요. 그 인화질을 다시 다음 과정인 정착 과정에 내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놔 주세요. 자, 정착 과정은 1분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착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가 않으니까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불을 켜셔도 됩니다. 한번 불을 켜볼까요? 아까 찍었던 사진의 한 장이 인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톤이 달라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바닥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밝고 이쪽은 똑같은 바닥인데 어두워요. 이게 그림자가 진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갔죠. 이 선으로 우리가 인화질을 아까 열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밝게 5초만 줬던 곳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10초, 15초, 20초, 25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톤이 제일 좋은가요? 네. 실은 정확하게는 이 인화질 톤은 마른 다음에 측정해야 돼요. 지금 살짝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깔이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제가 이 마르면요 좀 더 연해진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더 진하게 보이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저는 약간 진하게 보이는 요 15초 정도가 나중에 좀 밝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15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일일이 테스트 인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초를 최종 인화할지 알아요. 지금은 한 장을 다 썼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요걸 또 나눕니다. 3등분, 4등분 정도 해서요 조그만 스트랩을 만들어 놓고요 그 스트랩을 놓고 인화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최종 인화 단계에서 실수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우리가 하기로 한 시간만 정확히 타이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초 단위 하나 올리고요. 하나, 둘, 셋 해서 13초 맞췄습니다. 그리고 인화질을 넣을 때 요령이요. 요 테두리를 잡고 이젤을 여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 날을 들고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날이 휘어가지고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꼭 이 테두리, 굵은 테두리를 열어주시고요. 연 다음에 인화질을 놓을 때 어두운 데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 끝에 금속으로 이렇게 딱 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딱 밀어댄다는 느낌으로 넣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 끄고 해볼게요. 조리개 수치에서 맞춰놓고요. 바로 저는 13초 인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됐으면요. 인화제 테두리만 만지면서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면이 앞면이에요. 나중에 인화지 놓으실 때도 반짝이는 면이 위로 올라오는 거 잊지 마세요. 필름도 그렇고. 한 손에 집게 들고 뒤집어서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간은 제가 봤고요. 지금 1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두워 보인다고 빨리 빼지 마세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했던 톤이 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태라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테스트했던 1분 30초를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불 켤까요? 어때요? 흑백 사진의 매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상 이 작업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완벽하게 체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에서 이 인화 작업을 빨리 같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1분 이상 중간 정착액에서 처리가 된 거를 흐르는 물에서 2분 이상, 실은 조금 더 수세하는 게 좋아요. 5분 정도 수세를 하고요. 그리고 인화지 스퀴저가 있습니다. 인화지 스퀴저로 물기를 떨어내고 건조하면 최종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암실 작업 과정 좀 복잡하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직접 해보시면 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뭐 주의할 점들만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현상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 지루한 시간인데, 인화는 옆에서 작업한 게 바로 그림으로 나오고 그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빨리 같이 하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암실 작업의 매력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찍게 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감성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